안녕하세요. 미 실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지요. 오늘은 제가 이제 7일 7번째로 무료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영상을 만들 때 그 영상의 약간 질을 품질을 올리는 6가지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스토리텔링이라 그러면 이제 그 극작가들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영상 제작이나 편집과 관련돼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2월 30일부터 5주 만에 영화제 출품작 완성하기 그래서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그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더 뭐 또 신청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영화를 같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약간 커뮤니티 비슷하게 나중에 형성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시작이고요. 아,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5주 코스로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5주 안에 영화제 출품작을 완성을 해서 같이 영화제를 한번 하는 영화 아, 그 뭐죠? 시연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작품들로 완성한 걸로 영화제도 출품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자면 물론 이제 다른 작가님들 마찬가지로 전시회하고 아트페어도 많이 참관을 하고 있고요. 참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미래고속도로 공모전과 그다음에 따능에서 스쿨에서 하는 쇼핑 콘테스트, 그다음에 글로벌 아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과 그다음에 영화를 제작하고 지금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업그레이드하는 6가지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본이나 시나리오보다는 시청자가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 짧은 쇼츠부터 장편의 영화까지 정말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영상을 만들 때 우리가 시청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판타지 영화를 만드신다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하고 환상적인 느낌이라든가 웨딩 촬영 영상이라면 뭐 사랑과 행복을 담는다든가 제품 광고라고 하면은 구매욕이 생기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감정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어떤 특정 감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해가 딱 되실 수도 있고,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이제 영상을 그 단편으로 많이 조금씩 찍어서 나중에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 스토리를 만드는 후반 과정에서 영상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때는 shoot to edit, 즉, 편집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영상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일단 무슨 관계되는 영상을 만들고 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편집할 것이냐,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만드시는데 굉장히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편집을 위한 이미지나 영상 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마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처음 만드는 입문자들은 왜 좋은 영상이 안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즉 영상의 목적성이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영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영상 쇼폼이 됐던 영화가 됐던 정작 제 필요한 부분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상 스토리가 되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스토리가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영상이 없죠. 또는 사이즈도 다 다르게 형성이 됐거나 맥락의 흐름을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집할 때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나 일의 양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영상에 대한 비전, 즉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미리 계획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맛집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와이드샷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 식당을 소개는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맛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이 이미지나 영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끌어내려던 감정은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는 주제인데 그 맛있을 거다라는 이런 감정을 시청자가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내부 전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클로즈업을 시켜서 계속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과정을 보여주면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맛있는 요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결국 그 감정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좋을 듯하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영상을 만들어야 할까? 이거를 제가 아까 결과물을 미리 이미지를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슈트 에디트라고 많이 영상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스토리텔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보통 5단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리텔링 5단계는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발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개, 즉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액션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를 도달을 해서 문제가 확장이 되거나 또는 내가 얘기하려는 주제의 가장 최고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이 이제 내려가는 하강 그 다음에 이제 그 톤을 유지하면서 여운을 가졌다가 그다음에 의도했던 감정을 완결을 짓는 마무리 이렇게 5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자, 하나씩 그냥 한번. 아무 네, 생각 없이 스토리를 만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사실상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뭐 중요한 얘기 했다가 다시 좀 김 빠지는 얘기 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 요런 그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거를 음, 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뭐 5단계 꼭 아니라 3단계가 됐다가 또 네, 약간 중요한 점에 가서 2, 3단계 다시 반복을 하더라도 네. 저희가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중구난방 얘기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영상이 달라질 수가
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완전 네네. 아마추어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랑 스피치를 네. 배우고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이제 아마추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더 수준 있는 전문가 레벨로 들어가려면 이런 네. 기초적인 것들을 충분히 좀 배워야 되는데 미실현 네. 작가님께서 지금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네. 계셨다가 여러분들 네. 꼭 써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 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그 딴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발단 단계에선 그럼 뭐를 찍어야 되느냐? 이 스토리가 전개될 되게 장소나 시간에 대한 소개 장면을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맛집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지역에 굉장히 외딴 곳에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쭉 찍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뭐 밤에 해서 그 시간대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발단이 되는 영상의 스토리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맨 처음 소개 장면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에서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핵심 디테일을 내가 무엇을 얘기할지 주제를 암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샷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커피집을 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로맨스 스토리를 얘기할 것 같으면 로맨스 스토리가 시작되는 장소와 그 캐릭터들을 보여줄 건지 이런 주제를 아니면 미스테리다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맨 앞에 좀 으시시한 음악을 넣고 그런 그것이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를 알려주든지 이렇게 주제를 암시를 꼭 해주셔야 이것이 그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새로운 환경을 노출시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되게 보통 컨플릭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 클라이맥스에 이어질지에 대한 흥미를 점점 쌓아가기 좋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나 환경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 속으로 약간 새로운 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거나 해서 이런 환경을 노출을 시켜서 다음번에 뭔가 나오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 그거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런 샷이 어떤 건지 제가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다음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이었는지 제가 실제 예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클라이맥스인데 클라이맥스는 대부분들 다 스토리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주제가 터지는 부분인데요.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빙빙 돌리면 안 되고 클라이맥스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주제다라고 해서 그 주제에 맞는 감정을 딱 터트려 주셔야 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커피숍이나 맛집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맛집의 가장 맛있는 것 또는 그 커피가 아주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그런 샷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거기다가 영상을 집어넣는 게 맞겠고요. 자, 다음은 클라이맥스가 지났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내려가야 돼요. 스토리가 falling action이라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스토리를 클라이맥스 끝나고 이제 다 봤구나 하고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클라이맥스의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운을 가져갈 수 있게끔 같은 톤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하강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톤을 가지고 영상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마무리인데 이건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끝나면 뭔가 섭섭하다고 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할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이끌어지고 나오고 생기고 또 그것을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의도했던 감정을 완결 지으면서 추억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켜갈 수 있는 그 시청자의 감정을
의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5단계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꼭 5단계만 하는 건 아니고 3단계만 하더라도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은 영상이 상당히 좀 탄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은 이런 그냥 내가 이야기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지 마시고 요 단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떤 영상이 스토리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은 빠져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 샷을 어떤 것을 넣을 거고 안 넣을 거다. 근데 샷이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영상을 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멋진 영상이 나왔어요. 이미지가 기가 막힌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맥락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그걸로 스토리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전에 그런 일을 해봤는데 그거는 전체 스토리에서 만약에 맥락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건 과감히 버리시고 대신에 이번 영상에 쓰지 않고 그 인스타그램 홍보라든가 아니면 스레드라든가 이런 데 따로 올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버려진다고 해서 이 영상에 못 쓴다고 해서 완전히 못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맥락에 전체 우리가 어떤 감정을 시청자들이 느끼게 하는 그 맥락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영상이라도 과감히 버려라. 이번 영상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배경음악인데 배경음악과 또는 음향 효과일 거예요. 자,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은 사실은 영상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수십 시간 걸려서 아,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잘못 선택하면은 갑자기 삼류 영상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영상은 대충 만들었는데 좋은 음악으로 인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음악이 절대로 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음악에 대한 느낌은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피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울한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행복한 음악을 넣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감정이 한꺼번에 나와서 감정선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복잡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혼동이 되기 때문에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감정선은 만약에 영상이 우울한 장면이면 음악도 그거에 맞춰주시고 행복을 느껴야 되는 장면이면 행복한 음악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넣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영상의 스토리의 흐름에 맞는 음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즘에는 다들 음악을 만들어서 하시기 때문에 잘 만드실 수는 있는데 잘 안 되게 된다 그러면 그 로열티 프리가 돼 있는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피곤할 때는. 그래서 그 제가 많이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 거는 픽사베이나 아니면은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그 픽사베이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안 주면서도 예, 쓰실 수가 있고 또는 유료 사이트들도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어요. 에피데믹 사운드나 뭐 아틀리스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음원 사이트 같은 데도 한번 돌아보시는 게 괜찮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노래가 3분이 나왔다고 그 3분에다가
그 영상 만든 거 다 집어넣어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했을 때는 아, 그 감정선에 따라서 스토리를 딱 만들고 나서는 만약에 음악이 그 영상보다 길다 그러면 그냥 자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끝에는 페이드 아웃이나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에다 음악을 맞춰야지 음악 길이에다 영상을 다 집어넣으실 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혹시 이 부분까지 뭐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못 봐서 그러는데 질문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지금 다들 집중해가지고 듣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 제가 여기 중간에 영상을 하나씩 넣었으면 아마 굉장히 재밌었을 텐데 계속 이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 오늘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네, 빨리 그 설명을 끝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텝은 편집 리듬이에요. 편집 리듬이라는 거는 약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호흡 같은 건데 호흡의 어떤 속도 조절. 그래서 예를 들면 빠른 속도의 편집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 그런 뭐 신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가 영상을 한다. 그러면 너무 빠른 속도의 편집이나 비트 음악 이런 거는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수련하시는 요가의 호흡 속도에 맞춰서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동작 사이에 끊김없는 연결성을 유지해서 깊은 몰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션도 대부분 적은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는 그런 속도 조절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요가 영상이 아니고 무슨 음악 EDM 페스티벌이다. 이러면 그럴 때는 빠른 컷 변환이 훨씬 더 어울릴 거고, 그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부드러운 부분이 나올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통 영상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빠른 비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줄 때는 보면은 뭐 타임랩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빠르게 장면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영상 속도를 비디오의 그 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는 게 편집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뭐 다들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조정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더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색도 사실 만만치 않게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영상이나 스토리나 감정을 만들까에 따라서 그 색채를 선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웜톤, 예를 들어서 행복하거나 로맨스나 활기 있는 것을 만든다. 그러면 주로 좀 따뜻한 색깔들을 처음부터 영상을 만드실 때, 이미지를 만드실 때 웜톤을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쿨톤 같은 경우에는 차갑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거나 아니면 스릴러, 또는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경우에도 쿨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또는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에 따라서 색채도 영상의 색채도 처음부터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채도가 만약에 굉장히 저채도, 낮은 채도가 있는 것들은 별로 그 살아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아포칼립스나 아니면 뭐 그런 영상들을 만들 때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헐리우드에서 보색으로 해서 오렌지 앤 티를 또 많이 쓰는데 이 색상에 대한 거는 한번 제가 다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이 부분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감정을 형성하는 데는 저희가 만약에 2, 3분의 짧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자가 느낄 감정을 위해서 모든 요소를 갖다가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아니면 스토리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몇 초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영상을 만드시는 제작자가 미리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한 이미지가 누가 어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서 카메라를 찍을 건지 아니면 뭐 위에서 찍을 건지 이걸 다 계획을 좀 해놓으신 다음에 이 샷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스토리 맥락을 시청자가 볼 때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확신이 드시면 그때 다음에 이제 영상을 만드시면 영상을 만드는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아까 또 말씀드렸던 네, 5주 안에 영화제 출품작 완성하기 제가 곧 시작을 하는데 코스에서 아마 강의에서 많은 것들을 영상에 관한 또 편집에 관한 이미지 제작에 관한 또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들도 많이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실전 수업 뭐 이런 것들 시나리오, 비주얼, 영상, 후반 작업, 특히 여기 편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최종 완성해서 영화제 납품까지 저희가 같이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소개해 주셨던 게 여기 네, 지금 1기 5주 만에 영화제 출품작 완성이라는 과정이고요. 네, 지금 두 자리 남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에 꼭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 뭐 애정 넘치게 너무 잘 해주실 거고, 그 저도 첫 기수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재밌게 많이 했었는데 5주 동안 이게 뭐 영화 감독이 되는 그리고 영화 제작을 만드는 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약간 마라톤처럼 뭔가 좀 페이스메이커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혼자 네,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서,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네, 팀을 이루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요거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네, 미셸장 강사님께서 준비하신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AI 영상, 영화를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팀처럼 잘 네, 꾸려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네, 스토리텔링 하고 그다음에 그 편집하고 작품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은데 5주 네, 동안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으쌰으쌰 하시면 네, 내년에 또 같이 또 영화제도 하실 좀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네.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뭐 여기 코스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쨌든 발표를 통해서 완성작을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완성을 시킨 것들을 다 같이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끼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랄까 아니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영화를 전에는 개인이 만드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추세가 다 팀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아까 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의를 통해서 팀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유명 영화제나 또 전 세계 영화제에서도 지금 활약하고 계신 저희 한국 감독님들 계셔서 그것 쫓아서 저희도 한번 세계 영화제에도 출품을 해보자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네, 영화제, 특히 이제 해외 영화제, 국제 영화제 요새 많은데 거기에도 네,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네, 강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오직 이제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의 기초지만 중요한 컷 편집 7가지 요것도 라이브 강의 좀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계셨던 분들에게는 요 링크를 남겨드리니까 요 링크에 맞춰가지고 이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음 작가님은 지금 벌써 강의 네, 수강하셔가지고 네. 지금 칸을 목표로 하겠다고 이렇게 포부도 또 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늘이군요. 네. 김미라 감독님이 지금 저쪽 밀라노에 가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초대가 되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다음번에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제 생각에 이임 작가님은 곧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또 같이 그 셀레브레이션 하고 네, 또 서로 도 네.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재미나게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라이브 참여 혜택은 지금 드렸던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11시까지 작성해 주시면 이제 그분들에게 내일 오전이나 뭐 늦어도 오후까지 우리 미셸장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상의 기본이지만 중요한 컷 편집 7가지 요거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메일 주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작가명 적으시고 뭐 떻게 알고 들어오셨는지 그 다음에 제일 유익했던 키워드는 뭐였는지 하고 제출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아마 벌써 소식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따능스쿨의 하반기 장기 전시가 이제 진행이 돼요. 이번에는 인사동에서 이제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멋지고 또 4층인데 공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시할 계획이고 연말 행사처럼 이제 12월 20날 토요일 날 이제 오후 2시부터 오프닝 파티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은 이제 작가님들 맨날 이렇게 우리가 오픈 채팅이나 디스코드나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이런 데서 만나는데 또 서로 만나가지고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AI 아트라고 하는 그리고 AI 아티스트라는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또 나누고 또 서로 친해지고 또 좋은 정보들 또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거든요. 보통 만나서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뭔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해본다던가 아니면 같이 전시를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인분들 모시고 오면 되게 좋아요.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엄마가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 이렇게 투덜대던 아들이 이제 막상 어머니가 만든 작품 앞에서 되게 감동받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반대로 이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내가 되게 정말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또 작품을 또 구매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혹은 뭐그 지인분들 많이 오셔서 작품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는데 어 이번 기회에 좀 지인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작품도 같이 보고 또 작가님들이랑 인사도 하고 또 저랑도 인사하고 또 그런 시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낭스쿨 카톡 요거 채널 추가하는 게 있으니까 요것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따낭 레터 40호를 오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50 오늘 오전에 보내드려가지고 아마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카톡창 그 메일함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하반기 전시 소식 좀 전달해 드렸고 지금 모래 작가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멀티앵글 관련된 내용이랑 제가 작성해 놓은 픽스버스 관련된 무료 그 전자책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있어요. 지금 22,000원 정도 되는 따능 AI 크레딧을 지금 전송해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될 텐데 요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따능 AI 크레딧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 지금 한 50분이 넘어가시는데 그분들에게는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그분들 중에서 못 받으셨으면은 다시 한번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따능 AI 그 따능 레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40번째 발행을 했고 따능 AI나 따능 스쿨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AI 아트 공부하고 싶다 또 이런 무료 레터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 작품 수거하러 29일 나오신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때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릉 스쿨은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성장해 나갈 거고요. 내년 이제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고 내년 1월 이제 첫 주에 1월 7일 날 아마 또 새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유호 강사님 강의가 지금 내일 오픈이니까 혹시 나는 이번 겨울에 그림책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도 나도 2만 원 겟이라고 하는 그 지인이랑 같이 참여하면은 두 분에게 2만 원 할인권 드리는 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노 바나나 이용하고 굿즈 폭테일러 영상까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